지난 9일 시제기가 출고되며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 KF-21와 관련해 군 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스텔스 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2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KF-21이 북한에 대한 비대칭 무기로 힘을 가지려면 스텔스 기능이 돼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확장성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KF-21의 스텔스 기로의 진화 가능성은 군 안팎에서 숱하게 나온 이야기다. 다만 군 고위급 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KF-21은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블록 1, 2028년까지는 공대지 능력을 블록 2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KF-21의 블록 3 개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아직 KF-21을 운용할 공군에서 소요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블록 3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스텔스기의 핵심은 저피탐이다. 저피탐이란인데 쉽게 말해 적에게 탐지가 될 가능성을 낮추는 것. 저피탐은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는 면적이 아주 작아지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100% 포착되지 않는 건 없다. 다만 적이 레이더를 통해 볼 때 전투기인지 새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저피탐 기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투기의 형상이다. 기존 전투기 F-4, F-5, F-16 등을 보면 전투기 끝이 둥근 모양에 가깝다. 그런데 스텔스기인 F-22, F-35를 보면 전투기 끝이 뾰족한 모양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활약한 것으로 유명한 F-117은 거의 가자미를 연상케 할 만큼 전투기 끝이 뾰족하다. 전투기 끝이 뾰족해야 적의 레이더에서 쏜 전파가 적게 반사되기 때문이다. KF-21 역시 전투기 끝이 뾰족하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KF-21도 향후 스텔스 기로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다만 KF-21을 스텔스기로 개발하는 데는 여러 난관이 존재한다. 먼저 스텔스기에는 스텔스 도료 페인트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다. 설령 개발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스텔스 도료의 무게가 일반 전투기의 도료보다 더 나가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울러 KF-21을 스텔스기로 만들자면 무장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장착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무장 장착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통상 일반 전투기는 항공기 날개 등 외부에 무장을 장착하는데 내부에 무장을 하게 되면 공간 활용 능력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부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래도 이러한 난관들을 뚫고 KF-21이 스텔스기로 거듭난다면 북한에 대한 확실한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군이 미국에서 도입한 F-35A다. F-35A는 스텔스기로 적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과거 선전 매체를 통해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81 전투기에 탑재할 항공용 메이저 9기의 복사나에 나섰으며 한국형 레이저 무기를 2035년까지 공개한다는 국방정보본부의 발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명 배고구려 제고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국은 Ki-11 전투기의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켰습니다. 4.53화 전투기를 다중 레이저로 여러 대를 한 번에 격추시키는 반환도 추가로 공개되었죠. 2021년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 전망과 한국 공군 미래 방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6세대 전투기 도입 전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레이저 무기를 Ki-11 전투기에 장착하는 방식을 공식 채택했으며 레이저 무기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더욱 신속하게 Ka-11 전투기의 단계적 증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9기가 초속 30만 캡의 속도로 적군의 전투기를 순식간에 격추시켜 일본과 중국에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또한 중력의 영향이 없이 레이저는 직진함으로 운동 역학적 탄도 계산이 불필요해 공중에서 수십 캔과 직경 10cm 표적을 요격하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기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음으로 레이저 무기는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운용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며 한국 공군의 Ki-11 전투기를 6세대 전투기로 강화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 책에 관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미래 항공 전투에서 5세대 이하 전투기는 광속 특성을 갖는 레이저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에 적수가 되지 않으며 6세대 전투기는 4.53화 전투기를 레이더 탐지 후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곧바로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7에서도 전투기에 장착한 레이저 무기가 항공 전투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추출된 적군의 군사시설과 전투기를 레이저를 통해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고, 적군의 미사일이 발사된 경우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방부는 Ki-21 전투기의 레이저 장착을 위한 연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어 미국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레이저 기술 격차가 크지 않지만, 본격적으로 레이저 보기 개발에 관한 무기 개발을 시작하지 않은 나라들은 상당한 기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방심하지 않고 레이저 무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더 많은 연구 인력, 투자와 예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올해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은 52조 8,401억 원으로 군사비 지출해서 세계 10위를 당당히 등지겠습니다. 이중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함으로써 군사력을 높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16조 9,964억 원, 이를 기반으로 국내 방산 업체들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한 무기체계 국산화와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첨단 무기체계를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려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도전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Ki-21 전투기에 탑재할 레이저 무기는 하나가 시제 제작해 약을 곧바로 수주했습니다. 이로써 한국형 메이저 무기 개발이 더욱더 속도를 낼 전망이군요. 사업 주관은 국방과학연구소이며 4년 개발 기간의 계약 규모는 총 2,430억 원입니다. 레이저 발진기는 빔을 발생시키는 장비로 레이저 무기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더욱 멀리 더욱 강력하게 발사될 수 있게 하는 장비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인 셈이죠. 기존 전투기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드론 등 소형 무인기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레이저 무기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대국 한국은 미래 전장 시대를 맞아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으며, 고에너지 레이저 기술을 적용한 6세 100KF-22 전투기가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i-16 설계의 디지털 트윈 설계가 적용되었다는 속보입니다. 디지털 트윈 설계란 극도로 강화된 3D 그래픽과 물리 엔진으로 해이압 21 전투기 1조리 과정과 항공기의 이착륙 등 현실 테스트 전 가상의 공간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점을 빠르게 고쳐나갈 수 있게 되는 4차 혁명 설계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Ki-21 전투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에서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디지털 트윈 설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3D 익스피리언스는 우리나라의 신무기 체계 개발에 다양하게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활용한 연구 개발로 국내 혁신 사례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들은 한국항공우주 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존재하며, 전통적인 항공모기 제조업으로 불리는 카이의 주도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i-16 시제기 개발 사업의 3D 익스피리언스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이로써 2022년 초도 비인전 가상의 3D 물리 엔진으로 HEI-F-21 전투기의 이착륙 테스트를 미리 시행해보고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타파할 것입니다. 또한 6세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레이더에 사용되는 질화 갈륨 소재를 모두 한국에 국산화하며, 유럽 지역과 중동 지역 등 새로운 레이더가 필요한 지역의 해외 수출 계획까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미래 군사기술 확보를 위해 엑스밴드와 질화 갈륨 반도체 집적 회로를 국산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약 5년 뒤 Ki-21 전투기에서 레이더가 등장함에 따라 한국이 목적으로 두었던 의사 레이더 반도체 국산화는 100% 해결되었죠. 질화 갈륨 은키의 11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 가능한 핵심 부품이며, 일본과 중국 전투기 에어더에 사용되는 실리콘 소재보다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한국산 질화 갈륨은 전 세계에서도 최상급 기술로 평가받는 보고가 가치 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도체 후진국 일본과 중국은 영원히 보유하지 못할 한국의 반도체 첨단 기술, 여기에 Ki-21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군요. 2015년 한국은 미국에게 Ki-21 전투기에 탑재된 내일 더 기술 이전을 요청했으나 미국이 거절했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축 안으로 레이더 독자 개발을 추진해 완성품을 전 세계 공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성능 테스트를 거쳐 레이더 관련 기술에 대해 극찬을 받기도 한 한국형 의사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확인하고 지상 파격 목표를 찾아내는 데 필수적인 장비이며,
전자주사 배열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하드웨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 능력과 밀접한 한국의 목표된 기간에 맞춰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41 동체에 적용된 타이타늄 합금과 알루미늄 탄소섬유 복합재 역시 6세대 항공 장비 개발이 필수적이며 철강 강국 대한민국 1. 목자적으로 개발한 신물질 소지로 불립니다. 다양한 금속 및 비금속 복합재를 이용한 K21 전투기의 동체, 한국산 타이타늄 합금과 특수 알루미늄 일소 섬유 복합재 등 현재 한국은 KF-21 전투기 양산을 스마트 팩토리와 초정밀 공적을 세계 최초로 적용시켜 케이블 11 1호기는 물론 2호기까지의 조립을 완료한 상황인데요. 4호기와 4호기 역시 예상보다 빠르게 조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대국 한국공군의 단지는 KF-11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KF-11 전투기의 조립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청렴한 투명성을 강조했으며 있는 그대로의 조립 과정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에 대해 일본과 중국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세대가 전투기라는 대장약 스텔스기다 실시간으로 조립되는 과정을 전 세계에 공개하는 행동 자체가 얼마나 KV-11 전투기의 조립 과정이 투명한지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로 꼽혀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은 영원히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또한 강대국 한국은 KF-11 전투기의 시장이 여기부터 시장의 5후기까지 생생한 조립 현장과 지상 시험을 사진에 담아 과감하게 전 세계에 공개하며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KF-11 전투기가 자연스럽게 홍보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미 9개월로들도 KF-11 전투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에서 중동까지의 KF-11 해외 수출을 연출해주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과거 한국형 전투기 KF-X 프로젝트의 공개 당시에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KF-X 프로젝트가 무조건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KF-X를 비용 썼지만 강대국 한국은 그런 일본인들의 비용 웃음을 단숨에 박살을 버리고 2021년부터 4대 핵심 장비인 국산화와 동시에 KF-11 전투기의 시장 조기부터 취재 오후까지 동시에 제작 단계 들어가며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 한 건 기술력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당연하다고 인정한 사실입니다. 특히 일조리 과정에서 KF-11 전투기를 모습의 스텔스 전투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가장 급선무였는데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핵심 요소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RCS 감소 수치가 미래 전장에서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KF-11 전투기의 간사가 정렬 설계멜이 벽 안테나와 표면 동체 반발이 무장장 등을 포함한 100칸의 저핏땀 성산 설계가 적용였죠. 캐노피 주입 2개는 아래인 설계가 동체 내부적 도화 플랫배는 RAS 설계가 적용이었으며 내일 도매는 적전투기를부터 날아온 내일 다 전파가 안테나를 반사되어 돌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주파수 선택적 두관하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텔스 신기술까지 적용이었습니다. 2021년 상공을 호를 달아오를 KF-11 전투기를 위하여 프릴 과정을 벽이 간과 동시에 지상 시험에서는 엔진과 기체 내구성 테스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1호기와 2호기가 임무를 받았고 현재 KV-11 생산 공장이 있는 사보기에서 5호기가 제스마트 팩토리 방식으로 조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작이 완료된 KF-11 1호기가 2호기는 지상 시험을 효율성을 최대치로 중지시켜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가지 시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보기부터 시작해 오후 기도 역시 조립이 완료되는 대로 테스트 라인에 투입될 것입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2021년 예상보다 빠르게 저기는 지상 시험에 착수했다고 복장형인 6호기 제작 역시 2021년에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꼭 자기를 제작하기 위해선 시험에서 획득한 KF-11 전투기의 기초 데이터로 디지털 유압 제어 방식의 최신형 하중 제어와 대용량 고속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피 새 설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KF-11 전투기의 시제기는 총 8대가 제작되며 정적 실험용 시작일 때, 내구성 시험용 시작일 때, 비행 시험용 단자 시작일 사를 입국자 시작이 이들을 제작하여 지상 및 비행 시험 평가를 끝없이 수행합니다. 현재 비행 시험용 시 제2요기는 항공기의 동쪽석을 확인하는 지상의 인증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대요기는 PM 시험 전 하중 측 적용 센서를 고정하는 뒤에 가중 포장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제 이것이 제기는 200채널 이상의 작동 장치를 동시에 재료해 기체 데이터들은 설득하는 중이며 실업의 지속 시간이 늘어날수록 4000채널 이상의 지상 시험 데이터를 동시에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국방 예산에서 일본을 추월 한국은 동아시아의 안보역한에서 KF-11 전투기를 선두로 내지오는데요. 완벽한 스타일 수석을 비해서 이러한 저핏땀 기술 적용이 노력으로 한국의 KF-11 전투기는 비슷한 기체 크기를 가지는
미국산 슈퍼5는 전투기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레이더 탐지 방 이력을 달성했으며 본격적인 개발 당시의 혹 장령과 전투 효과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케이블 11 전투기에서 는 넉넉한 무장창으로 대량의 미사일 장착을 통해 한국군이 구입해서 현재까지도 운용하는 미국산 전투기 대비 뛰어난 공대공 임무 효과와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소속 한국의 기술력이 더욱 발전한다면 톱니, 처리 방식과 컨펌을 안테나를 일부 RCS 저감 설계까지의 KF-11 전투기의 블록에 적용될 예정이며 외부 포장 및 외장형 전자가 하나 부족 추적 장비는 공대지 임무에 필요한 RCS 감소 요소들을 차근차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산 타이타늄 아품과 알루미늄 탄소섬유 복합들은 다양한 금속 및 비금속 복합재를 적용한 KF-11을 통제는 이체 제작 공적인 분말 소결 방식의 3D 프린팅 기술과 확산 접합 기술이 전투기 설계 방식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교체를 모듈식 설계 개념을 적용한 세비 모두 고글 형식을 포함해 이렇게 만들어진 부품들이 하나의 통째로 구성되어 있죠. 이 중에서도 스텔스 용소에서 가장 중요한 메리병 스텔스 무장참 개발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최첨단 제조업 능력의 진정한 잠재력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며 본격적인 스텔스 공대 공작전을 염두에 둔 KF-11 전투기의 성능을 좌지우지할 궁극의 장비로 불립니다. 미국 언론이 밀리터리 업적을 이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FA-54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해외를 향해 널리 수출되고 있으며 이라크와 필리핀에서 해 7천 전투에서 매우 효과적인 실적을 이어지겠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5세대 KV-11 전투기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커뮤니티에 소개된 미국의 군사 매체는 KF-11 전투기를 완전한 옷을 대전투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세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5세대 전투기를 러시아의 소유와 미국의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군용보기 제조업과 항공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게 입증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021년 국방 예산으로 55조 7천억 원을 쓰기 내기 때문에 내년도 일본의 방위비를 넘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도 있었습니다. 55조 원 규모의 후반기를 KF-11 전투기를 제작하는 데 추가로 투입할 때문에 KF-11 전투기를 5호기부터 10호기까지 생산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미디어 국방부는 2021년 국방 예산으로 55조 7천억 원을 요구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 사항으로는 공중 금연은 역과 중거리 공대고 미사일의 소프트웨어 통합을 진행 중이라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전력 있는데요. 한국 언론의 인터뷰에 응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11 전투기에 열려 태클을 들었네요. 공중 금융 능력을 확대시키고 중거리 하늘 대공 미사일의 소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KF-11 전투기의 생산 과정에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엔진 시험을 진행하는데 중위권 및 후방동체 스킨을 일반 형태 복합재가 적용되지만 신형 복합 재료 적용 구위를 확대하고 KF-11 전투기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 이체 시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에 돌입해 해도 대한민국은 할 수 있다는 거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거든요. 영상에 정보가 유입하셨다면 친환경 대거 그려질 구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